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비음화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음화의 예시에 대해서 지금 이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예시를 말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음화의 개념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자, 비음화란 어떤 의미죠? 네, 비음화란 여기서 코 비자죠. 비음 자체가 콧소리로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이응, 니은, 미음 이렇게 세 글자가 비음이죠. 그래서 비음이 아닌 것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규칙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자, 그래서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을 장애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장애음은 기역, 디귿, 비읍 또는 비읍, 디귿, 기읍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장애음이 자 뒤에 있는 니은과 미음을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 이런 식으로 또는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변하는 게 바로 비음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혹시나 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왜 그 평파여름, 비읍, 디귿, 기읍 그 뒤에 미음하고 니음만 올 수 있나요? 이응은 왜 올 수 없나요? 자,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응도 선생님이 분명 비음이라고 했는데 왜 이응은 실현 환경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응이 초성에 오면 선생님이 예전부터 히읗과 이응의 상보적 분포라던가 모음을 얘기할 때 이응은 여기서 음가가 없죠. 그래서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음운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응은 종성에서만 비음으로 나는 거지 실제로 초성에서는 음가가 없이 모음만 나기 때문에 애초에 실현 환경 자체가 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되고 또 유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바로 문법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전에 배웠던 걸 그 다음 규칙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규칙들을 계속 이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성의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법의 매력에 빠져서 꼭 이 문법이라는 공부를 재미없고 지루한 게 아니라 나의 지적인 탐구심을 촉발시키는 흥미롭게 하는 좀 이런 공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평파열은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에 무엇? 비음으로 바뀌는 형태이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자음체계표를 통해서 이미 동일한 조음 위치가 에서 좋은 방법만 바뀌는 현상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또는 여러분은 그 전의 영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음화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예시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서 웬만한 예시는 다 나오거든요. 문법 공부가 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정말 우리말이 뭐 단어는 셀 수가 없게 많죠. 그런데 이 시험 유형에 나오는 단어, 이런 것들은 보통은 대학 교재 개론서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한정해 놓고 이 한정된 예시에서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꾸준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어만 보고도 이거 지금 무슨 음운 변동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리는 단어가 비음화를 얘기할 때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이라던가 다른 강의라던가 다른 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임는 밤만, 민는, 맏며느리, 먹는, 국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대로 그 받침, 비읍, 디귿, 기역이 직접적으로 뒤에 있는 니은하고 미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서 미음 또는 니은, 뭐 이응 이런 식으로 변하는 예시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비읍, 디귿, 기역이 직접적으로 미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예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이 두 번째 예시가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참 재미있죠. 왜냐면 우리가 단순함에 좀 질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꼬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요. 덮는 같은 경우는요. 자, 자세히 보면은 원래 음가가 뭐예요? 피읍이죠. 자, 피읍은 7개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비읍으로 바뀝니다. 이 비읍으로 바뀌고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니은이 있죠. 그래서 자, 이 평파여름 또는 장애음인 비읍, 디귿, 기역이 니은 또는 미음을 만나면 어떻게 변해요? 미음으로 변하게 돼서 이런 예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비음화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시도 보면은 온만, 옴만, 옴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선생님 지금 발음이 똑같을 거예요. 자, 옴만 같은 경우는 그 시옷이 그 대표음으로 디귿으로 변하고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쫓는, 쫓는, 쫓는 봅시다. 거기서 치읓이 어떻게 변하죠? 자, 대표음화가 돼서 디귿으로 변하고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변하죠. 자, 그 다음에 닫는, 닫는, 닫는이 있는데요. 히읗이 어떻게 변해요? 디귿으로 대표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비음화가 일어나서 닫는이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닦는, 닦는, 닦는 한번 보면은 거기서 닭이 쌍기역인데 그대로 기역으로 대표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응으로 비음화가 되죠. 그 다음에 부엌만, 부엌만, 부엌만을 보면 자, 부엌만에서 그 부엌에서 키읔이 기역으로 변하고 비음화가 돼서 이응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평파열음화 또는 대표음화가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 비음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의 예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객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공통된 의문 현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씩 일어나는 게 네 개가 이렇게 딱 두 번씩 일어나는 예시고 나머지 한 가지만 단순 적용되는 거라면은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의 의문 현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근데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별게 아니라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이 있고 그 다음 띄어쓰기가 있고 먹어가 있지만 밥 먹어 라고 했으면은 비읍이 어떻게 되죠? 비음화가 일어나서 미음이 되죠. 그 다음에 옷 널어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서는 옷이 시옷이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디귿으로 대표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뒤에 있는 니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비음인 니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떡 만들어 보면요. 이 떡이 원래 떡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지만 뒤에 바로 한마디처럼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면 떡 만들어 라고 하니까는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이응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단어와 단어 사이, 구와 구의 사이에서도 비음화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 비음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